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9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자,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1244원, 마이너스 1.9%, 네, 1444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14% 정도 급격히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1100원에서 1450원까지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굉장히 크게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해외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밀려버리면 화폐 가치, 교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투자자라도 1400원일 때 바꿨다면 더 좋은 수익이 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해외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이 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가 여기 사서 1244원에 사가지고 테슬라를 많이 샀는데 테슬라가 100달러에서 200달러 되고 그 200달러에서 한국 환율 시장 안 좋아서 2,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곱하기 수익을 이제 버는 거죠. 그래서 해외 투자할 때는 환율을 잘 봐야 됩니다. 네,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근데 또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진 않고요. 또 반대로 원달러 환율은 1,100원으로 떨어지는데 또 여기서 테슬라는 또 더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양쪽으로 곱하기 2로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테슬라 올라가고 환율은 1,100원 가고 이러면 이제 수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본전으로 가는 그런 또 기묘한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해외 투자는 주식 투자도 잘해야 되고 환율 예측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지능이 좀 필요한 거죠. 예. 국내 주식만 잘 하려면 국내 주식에 대한 주가 예측만 하면 되는데 해외 주식을 잘 내면 국내 주식 플러스 해외 주식 플러스 원달러 환율 변동을 예측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이제 안정되면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많이 하고 원화를 이제 사서 주식을 사야 되니까요.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이 원화 강세와 엔화 강세는 뭐 달러와 약세라고도 볼 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급격히 1,4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어떤 그런 상황과 지금 조금 그때도 좀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지? 왜 이렇게 또 급격히 떨어지지? 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환율 변동이 좀 극심한 편입니다. 보시면 과거에도 이제 리만 사태 때 1,597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었는데 1,400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예, 리먼 사태는 엄청 큰 사태였잖아요. 그렇죠? IMF 때 2,000원, 죄송합니다. 맞죠? IMF 때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나오나요? 540. IMF 때 안 나오네요. IMF 때가 뭐 원달러 환율 2,000원을 넘어갔었고, 그리고 리만 사태 때 1,500원, 이번에 1,400원, 그러니까 이번에 1,450원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증시가 정말 이제 바닥을 친 것인가? 라고 좀 고민이 들 정도로 환율이 이렇게 또 급격히 또 떨어졌고, 이러면서 증시가 주시장도 많이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증시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근데 또 개인 투자자들 수급을 또 보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또 단기적으로 좀 땡긴 것도 있고, 개인들은 이제 계속 빠져나가는 뭐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고, 기관들도 그동안 모아놨던 자금들이 좀 투입되는 것 같고, 연기금도 현금 만들었던 걸 또 저가에서 좀 매수하는 것 같고, 연기금과 외국인이 좀 같은 행보를 계속 좀 보이고 있네요. 근데 이게 베타컴플리 현상, 이제 실적 발표나고 안 좋을 거다 해서 주가가 이제 다 빠지고 증시가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인지, 거기서 저도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쌍바닥이 나오는 건지, 최근에 이제 얘기가 이제 쌍바닥인 것 같긴 하고, 쓰리바닥으로 한 번 더 가느냐, 아니면 그냥 3,000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고 올라가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물 경기가 항상 주식시장이 실물 경기를 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 바닥이 이미 지난 것이 아닌가. 이러면 이제 자동차도 섹터 올라가고 하면 또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오늘 자동차 섹터가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가
또 기아차가 이렇게 또 움직여주고 아예 안 움직이지도 않고 금융주는 또 벌써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 속도가 작은 사이클, 작은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지금 그런 국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까지 올라올 상황인가? 이렇게까지 지금 LG전자도 실적이 저렇게 안 좋다는데 올해 전망치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나? 네. 왜 좋아지는 거지? 이유를 좀 찾기가 힘든 거죠. 금리는 올라갔고 소비는 침체되고 있고 경기는 긴축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작년 연말로 갈수록 안 좋았는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안 좋은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제 좋아진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개인들은 이제 시장에서 다 떠났고 기관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면서 시장 혈압 수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인지, 기관 외국인이 합심해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그들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식시장은 이미 개인들은 이제 좀 떠난 것 같고, 얘네들이 왜곡된 시장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리지어서 야 사자, 다 같이 사자. 연기금, 국민연금,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다 국내 주식을 이제 사면 개인들 다 떠났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올려놓으면 또 들어올 거야. 이런 의미로서 얘네들이 물을 지어서 거품을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시장은 안 좋대.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알고 있죠. 시장이 좋을 때는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뭐 이슈 나왔을 때는 다 던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안 좋다 할 때는 이제 사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이게 매집으로 시작된 것인지 이미 매집이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일시적인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가 정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이게 지금 어디가 3천인지 어디가 쌍바닥인지 어디가 최저점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낸다는 거는 힘들 겁니다. 그렇겠죠. 그 누구도.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바닥이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3, 4형이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또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 여기서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3천형. 그러니까 이 차트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트 거꾸로 보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산이 맞잖아요. 그렇죠? 3천형 헤드앤숄더형 역 헤드앤숄더형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이게 재밌다. 여기를 첫 번째 바닥으로 잡으면 이게 지금 V자 반등이 이제 2,500을 돌파하는 240일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나오나? 아니면 이제 또 맞고 떨어지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2320 요 고점이 오늘 이제 또 강하게 갭 상승해서 치고 나오는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을 또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가는 요런 모습. 어렵습니다. 이때도 이제 갭 하락 출발을 하고 이 갭 상승을 또 출발시키고 이런 것들이 기관 투자자는 외국인은 진짜 우리나라 증시를 가지고 놀고 있긴 하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국면이긴 하죠.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 다 합쳐봤자 총액이 애플 하나의 가치가 안 되니까 뭐 애플 주가도 컨트롤 하는데 코스피 지수 하나 컨트롤 하지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우리를 마음껏 가지고 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는 바이고요. 그러면 우리도 또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여기 휩소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의 어떤 추천 비중은 5대5 50-50입니다. 주식 반 현금 반. 주식이 상승하면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수익이 나는 거고 하락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만 하락하고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기회가 오면 투자를 진행하면 되고 그래서 불안하거나 무섭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긴 한데요. 고민이 되긴 한데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서워 겁시나 나 이거 올라가는데 못 쫓아가면 어떡해 막 조바심이 들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조바심이 들거나 만약에 못 쫓아가서 나가 수익이 못 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은 안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투자 수익은 나는 거니까. 그리고 그동안 잘 모아왔고 자산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투자했던 자산들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더 상승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좋은 기업이 또 반등하고 지금 투자했던 기업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뭐가 무섭거나 뭐 불안하거나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시장을 편안하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을 뿐이죠. 좀 공격적으로 베팅을 좀 했었어야 되나? 우리도 여기서 이 남들이 공포심을 느낄 때 그냥 한번 모험심 강하게 들어갔었어야 되나라는 복귀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아마 지켜보지 않았을까. 예. 제가 쭉 보면 그렇게 무모한 위험한 곳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투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도박이라는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도박을 한다는 거는 베팅을 한다는 거거든요. 뭐 아니면 도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저는 선택 안 할래. 그냥 난 그거 자체를 안 할래. 예. 이거는 꽝이고 이거는 대박이야. 그럼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주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주식을 제가 하는 이유는 주식은 뭐 아니면 도가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면 꽝이 이게 아니거든요. 개념이 아니거든요. 투자를 하면 시간의 가치에 따라서 시간의 함수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기업이 가치가 매출이 증대되고 이익이 증대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투자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또 그리고 배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당을 계속 받아가면 되는 거고 배당을 받다가 그 기업의 가치가 급격히 퀀텀 점프할 때 투자 수익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도박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주식 투자 생활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존재하는 한 계속 투자 자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100% 정확하게 예측을 하거나 정확하게 이렇게 맞춘다라고는 저는 생각할 수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다만 그것에 가장 가깝게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에 길 위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길 위에서 조금씩 항로가 여정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재밌고요. 은행주도 재밌고 지금 IT 쪽도 재밌고 여러 가지 상황이 중국 쪽도 지금 재밌고 대한항공, 한화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서 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롯데쇼핑 이런 것들도 계속 현대백화점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이게 하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은행주도 하다가 지금 한 3일, 4일 연속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쭉 한 걸음에 달려왔고요. 굉장히 복잡하네요. 하여튼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현금도 있고 그리고 현재 경기 상황을 봤을 때 뭔가 또 언제든지 또 흔들릴 수 있고 흔들림이 오면 또 기회가 온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게 주식시장은 세컨드 찬스 새로운 기회, 두 번째 기회를 늘 제공해줬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있고 이제 이런 걸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 증시가 굉장히 강하긴 하구나. 이제 나락으로 빠진 정도 수준은 아니구나. 정부라는 게 있구나. 정부 정책을 펼쳐서 미리 웬일로 또 제가 늘 얘기했던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외양간을 손보자 했는데 10년에 강력하게 부동산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증시가 굉장히 크게 회복을 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먹힐지 안 먹힐지 좀 지켜보고 주식시장을 좀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달음에 그냥 달려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1월 첫째 주에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40일로 바로 이렇게 돌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눌림목을 주면서 다시 돌파를 될 것인지 3천인 것인지 쌍바닥인 것인지 굉장히 지금 난해하네요. 일단은 저도 계속 좀 고민을 계속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이제 이 2130 이
바닥이 가장 지금 헷갈리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3천인지 쌍바닥인지. 이러면 헤드앤숄더면 이제 증시가 기술적으로 바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240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어렵습니다. 아무튼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 투자자들은 어쨌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100% 현금 가지신 분들은 좀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지금 들어가야 되나? 근데 저는 100% 많이 현금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시간은 우리 편이다. 항상 증시나 지금 금리나 이런 모든 거시 환경이나 거시 경제나 다 우리 편이긴 합니다.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수급으로 땡긴 건 있는데, 뭐 미증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일본도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좀 많이 빠져서 키 맞추기 식으로 좀 돌아온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일본, 미국, 또 중국 뭐 여러 가지 상황, 원달러 환율을 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